네,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국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예, 교회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프로그램이 끝나서 일찍 와서 제가 새벽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2시간 잤나? 그래서 잠을 자려고 타이레놀까지 사와서 먹고 잠을 청했는데 그냥 뒹굴뒹굴만 하고 잠은 못 잤습니다. 어이씨, 큰일 날. 뭔가 어디가 확실히 망가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괴롭히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몰려와서 영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주제가 다 가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뒤져보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채널이 있던데 거기서 대놓고 알코올 중독 완치하는 법 막 이러고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당연히 그 내용엔 완치가 되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어그로죠. 어그로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검색을 할 거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모르고 시작하신 분은 완치가 되나 보다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제 입장에서 제목부터 저는 그 전문 유튜버 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제목에 뭐라고 해야 돼? 그 제목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자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제 가치관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를 못했는데 여튼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알코올 중독 완치라는 글자를 크게 하고 이제 할 거니까는 요즘에 보니까는 구독자가 750명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검색으로 보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와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아예 이모저모를 아예 좀 조목조목 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알코올 중독이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인가요? 예. 그거 가늠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소주 2병 마시면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일주일에 6일 마시면은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필름이 안 끊기면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하루에 1병 반밖에 안 마시는데 매일 필름이 끊겨. 근데 매일 출근을 해. 그거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시겠죠? 정답은 없는데 확실한 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나열한 그 예제들이 전부 알코올 사용 장애에는 포함이 돼요. 전부 알코올 사용 장애에는 이미 포함이 되고 그 중에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 중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이미 손 쓸 수 없이 망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있을 때 맨정신을 봤다 그러면은 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알코올 중독이겠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의가 스스로 내릴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그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대표 영상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을 확인하는 손병원 게임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해장술 이야기도 있을 거고 필름이 블랙아웃이 되느냐가 있을 거고 술을 못 먹게 하면 화를 내느냐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은 고도 적응형인 거예요. 고도 적응형.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의 축에는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병원에 의지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약물의 도움을 크게 받아야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알코올 의존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가장 포괄적인 게 역시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술을 제대로 이제 조절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급이 다 갈려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가 낮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었어도 언제 이렇게
팍 진짜 퀀텀 점프 하듯이 진짜 어제까지는 그나마 뭔가 이렇게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내가 의지를 가지면 오늘 하루는 참을 수 있고 그랬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게 그냥 딱 끊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 뇌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서 언제 뇌가 어떤 식으로 망가질지를 아무도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장담을 못해요. 다만 여태까지 경험, 그러니까 의사들은 통계를 사용하겠죠. 통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망가지겠다를 그냥 가늠하고 예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예상한 결과보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은 대부분 한 90% 이상은 그 이상으로 망가진다는 건 100% 확실하거든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뭐 아직 뭐 회사는 나가고 아침에 해장술은 안 마시고 있고 그리고 블랙아웃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도 않고 그냥 살고는 있는데 그냥 술이 계속 마시고 싶어. 이 정도인데 이것도 알코올 중독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라면은 알코올 중독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별 커다란 일이 생기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하냐면요. 제 조상을 보세요. 내 친척, 친인척, 외가든 친가든 다 마찬가지야. 뭐 엄마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당이셨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술을 거의 입에도 안 대시고 술을 그러니까 맥주 한 캔만 마셔도 해롱해롱 하시던 분이라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반반씩 이제 섞여서 마시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 조상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도 미래에 저런 모습이 될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니까 소식이 안 들려와서 그렇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병원에 계시거나 둘러보시면 딱 나와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끊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완치라는 표현을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이거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 이제 3주? 3주 하고 한 3일 남았어요. 2일 남았나? 그럼 딱 11년 차로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저를 표현할 때 알코올 중독 완치라고 표현할까요? 회복 다 됐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냥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야? 여태까지 그 정도로 술을 안 마셨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치료된 거 아니에요? 치료가 된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술을 안 마셨을 뿐이에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술을 안 마셨다 뿐이지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한 4-5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믹스커피인데 이거 믹스커피인데 제가 지금 믹스커피 대신 술을 마시면서 이러고 있으면요. 다다음 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다음 주쯤에는 음주 방송하고 있을 거고요. 다다음 주면은 이미 막 인사불성인 상태로 막 이상하게 막 엉망진창으로 막 편집돼 있는 상태로 이게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3주 뒤엔 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언제 맛이 갈지 몰라요. 제가 지금 술을 마신다 그러면은 솔직히 정말로 소주 반병까지는 아마 필름 안 끊길 수 있을 거라고 저 자신은 생각은 하는데 그 이후에 갈망이 저를 어떻게 괴롭힐지 예상도 안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본래 예전에 그러니까 소주 한 2병 반까지가 필름이 안 끊기는 그 선이었어. 소주 2병 반까지는 필름이 안 끊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주 한 병 딱 마시고 났을 때부터 기억이 날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완치가 어디 있어? 암에도 암 환자 한번 그 검색해 보세요. 암 완치라고. 사실상 완치라고 표현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완치는 아닌 거예요. 어딘가에 뭔가 이미 암이 한번 자리를 잡았다는 뜻은 언제라도 다시 암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이가 돼서. 사실상 몰라요. 그거를 정확하게 100% 확증을 못 한다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암 안 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보험도 암보험이 암 치료가 됐다고 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났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 소견이 나오면은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 환자가 완벽하게 암에 대해서 뭐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해, 면역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랑 그것보다 알코올 중독은 좀 더 심해요. 왜냐면은 암 환자가 그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암세포가 다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팍 퍼질 때까지 그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달라. 내가 오늘부터 요이 땅 하는 순간 그냥 일주일이면 바로 뭐 어디가 뭐 터질 수도 있고 진짜 막 길바닥에서 구르고 있을 수도 있고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제가 무슨 뻘짓을 할지 전 아예 예측이 불가해. 예. 아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2년차, 3년차 넘어가면은 알코올 중독에서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5년차가 됐건 7년차가 됐건 10년차가 됐건 그냥 스트레스면 그냥 한 병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무너지신 분들도 허다하고요.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정말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진짜 야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봤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싶을 땐 저도 술을 마시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단 말이에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술을 마셨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다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기억에 남아있는 그 추억들 그리고 그 홀가분함 그 막 영혼이 막 이렇게 막 깔끔해지고 말끔해지는 것 같은 그 짜릿함 그거를 기억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 기억이.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제가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사실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찍는 동안에 제가 도움을 받아요. 왜? 내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거 흔들리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싫으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자랑이라고 할 만한 게 딱 하나야. 여지껏 술 끄는 거 딸랑 하나야.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인생 살 필요도 없는 거거든. 사실상 인간 쓰레기인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치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진짜 무슨 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술을 끊는 동안에 어떤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 생각한다면은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작년에 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술 끊으면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고요. 술을 내가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술 마셨을 때 했던 실수들이 사라지는 거고 내가 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뜨려 놨던 그런 것들이 다시는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맨정신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전에는 술 마신 정신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이로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생활이 좋아지는 거지 술 끊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행복해지지도 않고 물론 몸은 좋아져요. 간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술 끊는 동안에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술 끊는 이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소수 계시다고요. 극소수로.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이미 지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인분이 그러시다? 그 지인분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 엄청 지독한 상황이야. 이 지독함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고 가는 거야. 그냥 저도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 그 처참했던 그 시절만큼 살지만 않을 뿐이야. 그리고 제가 그거를 끊고 나서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제가 나아지는 것 뿐이고 그냥 행복이 확 이렇게 오진 않아요. 대신에 그거 있죠. 맨정신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생각이 삐뚤어지잖아요. 술 마시면은 남들보다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거는 다 무시하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못난 점만 보게 되고 아니면은 쟤네들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사는 모습 막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런 애들 뭔가 비난하고 싶고 막 그랬던 그런 마음들은 평정심을 통해서 맨정신이니까 멀쩡한 정신이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쯤부터? 최소 3년쯤 지나가고 나서부터. 그 동안에 술을 끊는 동안에 세상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렇게 술을 끊고 버텨가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술은 끊고 있는데 사람이 불만투성이야. 인생이 행복하진 않아. 계속 그냥 투덜투덜대고 뭐 하나 꺼리만 잡혔다 그러면 누구 하나 그냥 막 마른 주정 털어놔야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술을 끊고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완치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은 완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을 더 맑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걸 버텨가는 동안에 정신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왜 그전에는 어이씨 개같네 그러면 술 마시고 그냥 이걸로 풀었다면은 이건 생으로 다 그냥 맨정신으로 버티고 가야 하거든. 그만큼 무조건 정신력은 강해져요. 저도 근데 그 정신력 강해진 걸로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어느 정도 저 정도 이렇게 연차수가 쌓이게 되면은 자부심은 생겨요. 내가 이 정도도 버텼는데 저런 거 내가 못 버티겠어? 이런 자부심은 생겨요. 그러면은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손 대면은 내가 그 여태까지 버텨왔던 그 힘이 내가 이것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감이 자동적으로 생기거든요. 몸의 습관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얻으려면은 세상에 좋은 거는 얻기 힘든 법이잖아요. 알코올에서 해방되는 것도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해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완전 행복하게는 못하게 할지라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는 방어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무슨 뭔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100% 단주 중에 100% 실패해요. 나 술 끊었으니까 생활이 좋아질 거야. 술 끊은 건 그냥 술 끊은 거고요. 열심히 살아야 생활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고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주를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하나 강조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거저먹으려고 뭔가 나한테 얻어지는 것들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술 끊을 수도 없고 술을 끊더라 해도 남들을 괴롭히면서 살 거거든요. 모든 거는 내가 스스로 직접 피땀 흘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미 우리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키셔서 좀 힘 빠지죠. 괴롭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미 350만 이상이 거의 500만 가까이가 다 이미 알코올 사용 장애고 그 중에는 진짜 중내 산에 하시는 분들이 수십만이에요.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이겨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